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공포 이야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현실 공포 이야기를 가지고 왔거든요. 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래 지도사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보고 겪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에 장래 지도사님들이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뭔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제대로 이렇게 막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장래 지도사를 하며 보는 시신들. 아직 30대 초반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2, 3년 정도 일하며 본 느낌들을 대충 끄적여 봄. 경력이 짧기 때문에 틀린 것, 모르는 것 있을 수 있음. 뒤로 갈수록 보기 좀 그런 순서로 적어볼게요. 첫 번째, 노화로 인한 사망.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뒤로 넘겼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 2시간에서 48시간 내의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미리 연락 주는 경우도 많아서 빠른 시간 내에 모시는 경우도 있음. 그럴 경우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정도라고 보면 됨. 늦어서 냄새가 좀 나더라도 어디서 계란이라도 먹었나 싶은 정도의 피부에 시반이라고 해서 빨간 점 같은 게 등 쪽에 좀 생김. 시각, 후각, 충격, 각 별 1개입니다. 두 번째, 병사. 병사는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의 노화처럼 비슷한 경우가 많음. 그렇지만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은 몸이 정말 말라서 뼈밖에 없다거나 복수가 차서 배가 볼록하다던가 환자복에 피가 흥건하다던가 그래서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음. 시각 별 2개, 후각 별 1, 충격 별 2개. 세 번째, 살자. 살자의 경우는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3-1 목맴. 대중매체의 영향인지 원래 그랬는지는 경력이 얼마 안 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살자라고 해서 나가보면 7-80% 정도 되는 것 같음. 어릴 때 괴담 같은 걸로 듣기론 혀가 턱 밑까지 흘러내린다고 들었는데 그렇진 않았음.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 중 안구가 한쪽이 빠져 있는 건 봤음. 목을 맨 분들의 경우엔 줄의 흔적이 굉장히 중요함. 귀 뒤쪽에 손을 대보면 딱딱한 뼈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조금만 따라 내려가 보면 턱과 목 사이 어딘가 물렁한 곳이 느껴질 거임. 여기에 흔적이 있냐 없냐를 검시관이나 경찰들이 중요하게 봄. 있으면 자, 없으면 타로 보는 것 같음. 시각 별 2개, 후각 별 1, 충격 별 2개. 지금까진 빨리 발견되신 분들밖엔 없었음. 3-2 추락. 이것도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봤음. 바닥에 몸이 부딪혀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중에 심장마비로 죽는 거라고. 사람 심장이 그렇게 쉽게 멈추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고 바로 죽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 떨어져서 오신 분들은 높이라던가 중간에 어디 걸쳤다던가
이런 이유로 그때그때 다름. 가장 충격이었던 분을 예로 들자면 뛰었던 건물 옆에 담장이 있었고 사람들이 쉽게 월담을 못하도록 꼬챙이를 담장 위에 설치했는데 그 꼬챙이에 머리가 관통이 돼서 걸려있고 몸은 바닥으로 추락이 아닌 벽으로 추락했다고 할까? 부러진 목으로 대롱대롱 몸을 지탱하며 복부가 팽창한 모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음. 다른 분들도 뼈가 부러져서 다리 관절들이 돌아갔다던지 팔이 다른 한 구석에 떨어져 있다던지 얼굴이 찌그러지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대부분임. 시각 별 5개, 후각 별 4개, 충격 별 5개. 다른 살자법들도 많겠지만 위에 2개가 대부분인 듯. 3-3 부검 시신. 시각 별 4개, 후각 별 4개, 충격 별 4개. 후각의 경우 약품 냄새와 섞이게 되며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가 있음. 그리고 살자로 가신 분들은 국과수에 부검을 가기 때문에 남겨진 유가족들에게도 더 큰 충격을 주는 것 같음.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관 때 마지막 모습을 보고 관에 모시며 인사를 나누는 절차가 있음. 그렇지만 부검 후에 개인적인 경험상 꿰매줄 때 꼼꼼히 해주지 않음. 부검 후에 다시 꿰매주지만 그 사이로 주먹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간격이라 가족분들이 보시고 충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로 아버지, 삼촌 같은 남성 어른 1-2분만 따로 불러서 보게 하고 다른 가족분들은 보지 않는 게 좋겠다며 화장터로 들어갈 때 관이나마 잠깐 보는 가족들이 많음. 사고사 4-1 교통사고. 사고사 중에 가장 흔한 건 교통사고일 듯. 골절 부위라던가 손상도가 다르긴 하지만 추락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 계셨던 분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에 흰색 방역복 같이 입고 수습하는 사람들 보셨을지 모르겠음. 경찰이 할 때도 있겠지만 장례 지도사들이 대부분일 거임. 2년 전 가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머리뼈 조각과 뇌 조각이 도로 위에 튀어서 하나하나 주워 담았던 기억이 있음. 4-2 익사. 익사는 제가 직접 현장 수습을 해본 경험은 없음. 익사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수영장, 바닷가처럼 현장 가드가 있고 사고자가 허우적대는 걸 발견했지만 늦은 경우, 한강, 계곡 같은 곳에서 사고자를 잃고 수색 후에 찾는 경우. 전자의 경우엔 불행 중 다행이고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후자의 경우를 적어보면 일단 살이 너무 물에 불어있어서 만지기조차 너무 조심스러움. 고인분께 이런 예시를 들기엔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적어보자면 흰살 생선살 같아서 살점이 너무 쉽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음. 그리고 한강과 계속엔 물고기들이 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함. 시각 별 5개, 후각 별 5개, 충격 별 5개. 사고사 중에 화재로 돌아가신 분, 감전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제가 모셔본 적은 없음. 5번째, 고독사. 요즘 뉴스에 청년 고독사 이런 것도 몇 달 전에 본 것 같은. 제일 처음에 보기 좀 그런 걸 점점 뒤로 적는다고 했었는데 고독사가 마지막임. 익사, 추락사
당연히 끔찍하지. 고독사 하셨는데 다행히 빨리 발견되면 시각적으론 오히려 괜찮을 때가 있는데, 마지막인 이유는 현장에 나가보면 그분들의 마지막까지의 삶이 보이기 때문임. 겨울인데도 얇은 이불만 두세 겹 위에 덮여있고, 거실 한 구석엔 밀린 독촉장들도 보이고, 방에 불도 안 켜지고, 싱크대 안엔 양은 냄비 하나, 수저 한 벌 등 말 그대로 어둡고 고독해 보임. 특수 청소하시는 분들 말로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많다고 하고, 작년 여름엔 돌아가신 지 2, 3개월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부패된 모습에 파리가 웽웽 거리는 비주얼적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방 안에 배어있는 냄새는 비위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나도 바로 뛰쳐나가서 토하게 만들었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고독사 현장을 마주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좀 그럼. 시각 별 5개, 후각 별 5개, 충격 별 5개.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찰분들이 너는 나가 있으라고 하고 사수분이랑만 수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현장을 몇 번 겪고 나니 다음부터는 수습하게 됨.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보약으로 간 사람들이더라. 팔과 다리에 멍자국 3, 4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치아도 다 빠진 건지 삭은 건지, 남은 치아가 별로 없고 뼈만 앙상해서는 옆에 주사기 몇 개 놓여있고, 보약이 왜 무섭다는지 알겠더라. 그리고 아직까지 일하면서 타살로 가신 분들을 도와드린 적 없어서 다행인 것 같음. 자, 경험담 잘 읽어봤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죽음이 궁금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치원생 때랑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알게 되고 나서는 잠을 잘 못 잤어요. 막 그 잠을 잘 때 내가 죽으면 어쩌지? 엄마가 죽으면 어쩌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암준되고 잠들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그 사후세계 이런 것도 항상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뭐 모습이 어떤지도, 또는 이제 그거를 수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시각, 후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뭐 충격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이제 나타나 있으니까 지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알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죽을 때도 참 뭔가 잘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말이 이상하지만 뭔가 어쨌든 저도 만약에 혼자 계속 살다가 죽으면 고독사일 거 아니에요? 고독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그 몸을 좀 청결하고 깨끗이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청년 고독사가 많다는 거는 처음 들어본 사실이거든요. 제가 뭔가 요즘 일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좀 어두웠던 걸까요? 제가 청년 고독사는 좀 처음 들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고독사가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네, 그게 뭐 청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인분들이라던가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고독사가 많은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고독사이기 때문에 발견되는 그거가 되게 늦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부패하면서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라던가 그런 것도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이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 과장님 댁이 그 1층이란 말이에요. 1층인데 아니 부엌에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엌에 조그만하게 창이 있으셨대요. 창문을 열어놓고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냄새가 나고 뭔가 눈이 따끔따끔한 그런 게 그랬대요. 그래서 왜냐면 창문을 열면 바로 건너편에 집이 있었대요. 근데 되게 뭐 그냥 그랬었는데 그렇게 며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과장님도 그 냄새를 맡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집안일을 이제 어머님이 하시는데 어쩌다가 이제 집안일을 하려고 이제 부엌에 갔더니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틈으로 뭔가 이상한 냄새? 뭔가 독특한 냄새? 뭔가 눈이 따끔따끔한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드셨대요. 근데 불현듯 알았대요. 사람이 죽었다. 뭔가 우리가 죽은 사람의 냄새를 맡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맡아볼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불현듯 그냥 알게 됐대요. 사람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건너편이니까 되게 가까웠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돼서 뭐 신고가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습이 되고 이랬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시기가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이러니까 다 어머니한테 이제 맡기시고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봐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뭐 어머니도 무서우셨겠지만 어쨌든 근처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구나. 요즘이 이제 정말 그런 시대가 되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고독사라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익사야, 뭐 추락사야 이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독사라는 개념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막 그렇게 막 고독사, 추락사가 있어 왔던 예전부터도 뭐 고독사는 그렇게 막 등장한 지가 오래되지 않은 개념이지 않나요? 왜냐면 조금 뭔가 노인 사회가 이제 더 되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그러면서 고독사가 더 많아지고 이제는 뭐 청년 고독사도 있다고 하니 그래서 어쨌든 참 슬프고 무서운 울림인 것 같아요. 고독사라는 말이 원래 죽을 때는 혼자 죽는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야 죽고 나서의 이야기잖아요. 죽고 나서의 이야기,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 생에 있을 때도 아무도 모르는 채 죽어가는 거잖아요. 고독사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울림인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가 주는 파괴력이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은 제가 항상 궁금해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알차고 유익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아니어서 혹시 기대를 하셨다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다음에는 제가 다른 더 흥미롭거나 아니면 더 으스스하거나 이런 공포 이야기 또 찾아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또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에 또 이야기를 가져올 때까지 안녕.